이거 너무 앞질러 가는 것 같은데요. 네. 트윗에 제 눈에 네. 트위터리안이 쓴 글이 딱 올라왔어요. 그 노래하고 맞는 게. 뭔데요? 이현주 탈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복당 신청합니다. 비 맞으며 떠나고 비 맞으며 돌아오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현주 탈당.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광명시 을이죠. 시점이 참 묘한데요. 더불어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철수 후보가 전화까지 했다고 해요. 나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현주 의원을 안철수가 빼갔다 할 수 있겠지만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현주 의원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향이 안 맞는데 네. 호남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국민의당 주도한 거 아닙니까? 총선 때까지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으로 버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현주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광명에서 출마를 했다면 저는 당선 못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의 덕을 보고 국민의당으로 튄 거죠. 먹튀네요. 그렇죠. 먹튀죠. 예. 이현주 의원이 72년생이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 개그맨 서경석 씨랑 서울대 불문과 동기죠. 아하. 네. 어쨌건 원래 비문이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설왕설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뭐 이야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김종인 씨가 탈당하고 나서 대선 출마까지 지금 하는 마당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현주는 이제 원래 안철수의 사람이냐 그 김종인의 사람이냐 하는 논란도 있어요. 그쪽에서 총애를 좀 받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고요. 뭐 그런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정치는 참 구기득권스럽게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런 탈당을 하려면 진작 했었어야 되고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런 걸 이름하여서 이제 뭐 말하자면 경선 불복이다 사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현주 의원의 탈당이 화제가 된 거는 다른 사람도 탈당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에 기억 안 나십니까? 이름이 똑같은 분. 김한길 부인과 이름이 똑같은 분. 최명길. 최명길 이런 사람들은 탈당에도 관심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회에서 좀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감이 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선이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트윗이 기사화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님의 트윗입니다. 억울한 컷오프에도 저는 당을 지켰습니다. 공천 떨어진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들 지원 유세하고 다녔습니다. 정당은 이익에 따라 이 당 저 당 옮기는 철새의 도래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 후보를 지키고 끝내 승리하겠습니다. 정청래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군요. 네. 이현주에 의해서. 무등산 늑대 1978님의 트윗입니다. 총선 때 문재인한테 도와달라 사정사정. 총선 끝나니 바로 쌩까는 이현주. 대선 다가오니 국민의당으로 주랭랑. 잘 가라 광명 주옥순. 이렇게 올렸습니다. 광명 주옥순? 근데 이제 이렇게 배신자 이미지 시기와 이런 게 중요한데 버티다가 뛰쳐나간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어쩌면 용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진영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10여 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비문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당선이 거의 유력시되는 정당에 남아서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난 나갈게 하고 나간 이현주가 더 솔직한 걸 수도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더 그리운님의 트윗입니다. 이현주의 총선용 RT 크크크 정답입니다. 물결 크크크 하고 이미지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총선 당시에 그 RT한 내용인데 이현주 광명을 국회의원님이 리트윗을 한 건데 명탕정님이 올린 이미지가 국민의당 찍으면 새누리당 찍는 것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 본인이 국민의당을 찍으면 새누리당 찍는 것이라고 RT를 해놓고선 본인이 그 당으로 입당을 하려고 지금 탈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현주 이 양반은 뭐 탈당했으니까 푸른나무님 말대로 깔끔한 거예요. 마무리는 잘 졌고 잘 가라 하면 되는 건데 곁다리로 좀 이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최운열이라고요. 김종인 노인네가 대선 출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김종인 씨가 공천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민주당 소속인데 탈당하지 않고 김종인을 도와주겠다고. 그건 뭐죠? 해당 행위 아닌가요? 잠깐만 뭐라고요? 탈당하지 않고 김종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당내에서. 아 트로이의 목마가 되겠다고 하는 건가요? 정말 웃기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배지 지키기 위해 집 나간 어머니를 버릴 수 있냐면서 민주당 배지 달고 김종인을 돕겠다고 했답니다. 정말 개판이고만.
앞서서 예고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곧 탈당하는 이현주 의원이 급히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인터뷰가 좀 어려운 걸로 답변이 왔었는데 생방송 중에 인터뷰를 하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현주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심을 하셨네요. 탈당을 하시기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탈당의 변을 보니까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왜 탈당하십니까? 뭐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고요. 탈당 기자회견은 조금 이따가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텐데요. 어쨌든 뭐 누구 특정인을 거명하기보다는 어떻든 간에 이번에 그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그냥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나가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뭔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 변화를 바란 열망이 굉장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래도 이 정치 질서 새롭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국민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정권 교체가 뭔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런 앞으로 이제 보면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그런 새로운 정치 실험을 많이 하고 거기 계신 많은 동지분들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제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실험을 위해선 국민의당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근데 이른바 김종인계의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김종인 전 대표도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거기 가서 돕지 않고 왜 안철수 후보한테 가세요? 뭐 개 사람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해서 그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그 경제민주화 활동 그리고 개헌 모임의 어떤 그 간사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당내 개헌파 모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됐는데 저는 뭐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절실하고 다음 정부에서 꼭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 경로는 저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를 30일 남았는데 두 분 사이에 어떤 중간다리 역할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두 분 힘 합쳐야 된다면 이런 생각? 글쎄 이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는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김종인도 필요하고 안철수도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추가 탈당이 혹시 더 있습니까? 고민하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당내 패권 문제 때문에 탈당을 고민하는 분들은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분들이 탈당까지 결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각자 뭐 그건 물론 당연한 겁니다만 꽤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꽤 된다. 어느 정도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겁니까? 뭐 꽤 된다라는 게 고민이야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저는 몇 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분 정도 됩니까? 그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뭐 공천을 앞두고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당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광야에 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각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손가락 안 정도는 됩니까? 그러면 나오실 분들?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꽤 된다. 하여튼 그분들도 많이 지금 괴로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괴로운 분들이 있긴 있군요. 하여튼 괴로운 분들이 있다는 건 분명하군요. 그런데 이제 탈당을 하겠다라고 어제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비판하는 분들은 뭐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은 뭐 당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 이 당 저 당 옮기면서 당 흔들지 말아라. 이런 비판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분은 그렇지만 또
그동안 이제 양당 체제로 이렇게 공고화되어 있었는데 예. 저는 이 정치 기득권 체제를 깨고 뭔가 정치판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버리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뭐 이른바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 이런 것들이 요 사이에 좀 사실은 이제 크게 이야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 내에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 건가요? 결심하시는데? 뭐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겠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 빨리 꺼져라부터 시작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얘기들이 많고 또 어떨 때에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수천 통씩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예. 그 내용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분풀이를 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일반 지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당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수사 의뢰를 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뭘 의심하시는 걸까요? 당 내부 사정을 깊숙이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문자들이 문자 폭탄으로 왔다는 건? 예를 들어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성명이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성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는 내부가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주도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예. 이것은 내부 사정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반적인 어떤 지지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일반적인 움직이고. 지지자들이 웬만해서야 이렇게 그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또 반복해서 또 비슷한 그 전화번호로 계속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예.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상처가 돼서 마지막 결심을 했다 이런 말씀. 이게 이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어떤 고려 사항이 예. 별로 없게 만들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현주 의원님, 네. 오늘 탈당 기자회견 몇 시에 하세요? 조금 있다가 조금 9시 있다가. 4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예,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선거 끝나니 바로 쌩까는 이현주. 대선 다가오니 국민의당으로 주랭랑. 잘 가라 광명주 옥순. 이렇게 올렸습니다. 광명주 옥순? 근데 이제 이렇게 배신자 이미지 시기와 이런 게 중요한데 버티다가 뛰쳐나간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어쩌면 용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진영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10여 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비문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당선이 거의 유력시되는 정당에 남아서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난 나갈게 하고 나간 이현주가 더 솔직한 걸 수도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더 그리운님의 트윗입니다. 이현주의 총선용 RT. 크크크 정답입니다. 물결 크크크 하고 이미지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총선 당시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현주 의원의 탈당이 화제가 된 거는 다른 사람도 탈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에 기억 안 나십니까? 이름이 똑같은 분. 김한길 부인과 이름이 똑같은 분. 최명길. 이런 사람들은 탈당에도 관심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회에서 좀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감이 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선이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트윗이 기사화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님의 트윗입니다. 억울한 컷오프에도 저는 당을 지켰습니다. 공천 떨어진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들 지원 유세하고 다녔습니다. 정당은 이익에 따라 이 당 저 당 옮기는 철새 도래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 후보를 지키고 끝내 승리하겠습니다. 정청래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군요. 네. 이현주에 의해서. 무등산 늑대 1978님의 트윗입니다. 총선 때 문재인한테 도와달라 사정사정. 총선 출마를 했다면 전 당선 못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의 덕을 보고 국민당으로 튄 거죠. 먹튀네요. 그렇죠. 먹튀죠. 예. 이현주 의원이 72년생이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 개그맨 서경석 씨랑 서울대 불문과 동기죠. 아하. 어쨌건 원래 비문이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설왕설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뭐 이야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김종인 씨가 탈당하고 나서 대선 출마까지 지금 하는 마당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현주는 이제 원래 안철수의 사람이냐, 그 김종인의 사람이냐 하는 논란도 있어요. 그쪽에서 총애를 좀 받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고요. 뭐 그런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정치는 참 구기득권스럽게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런 탈당을 하려면 진작 했었어야 되고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런 걸 이름하여서 이제 뭐 말하자면 경선 불복이다 사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너무 앞질러 가는 것 같은데요. 네. 트윗에 제 눈에 네. 트위터리안이 쓴 글이 딱 올라왔어요. 그 노래하고 맞는 게. 뭔데요? 이현주 탈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복당 신청합니다. 비 맞으며 떠나고 비 맞으며 돌아오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현주 탈당.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광명시 을이죠. 시점이 참 묘한데요. 더불어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철수 후보가 전화까지 했다고 해요. 나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현주 의원을 안철수가 빼갔다 할 수 있겠지만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현주 의원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향이 안 맞는데 네. 호남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국민의당 주도한 거 아닙니까? 총선 때까지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으로 버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현주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광명에서 그 RT한 내용인데 이현주 광명을 국회의원님이 리트윗을 한 건데 명탕정님이 올린 이미지가 국민의당 찍으면 새누리당 찍는 것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 본인이 국민의당을 찍으면 새누리당 찍는 것이라고 얼치를 해놓고선 본인이 그 당으로 입당을 하려고 지금 탈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현주 이 양반은 뭐 탈당했으니까 푸른나무님 말대로 깔끔한 거예요. 마무리는 잘 졌고 잘 가라 하면 되는 건데 곁다리로 좀 이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최운열이라고요. 김종인 노인네가 대선 출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김종인 씨가 공천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민주당 소속인데 탈당하지 않고 김종인을 도와주겠다고. 그건 뭐죠? 해당 행위 아닌가요? 잠깐만 뭐라